안녕하십니까. 삶이 변하는 인문학 보성TV의 김보성입니다. 손자병법은 총 13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의 수는 총 6,200여 자 정도이기 때문에 글자가 작죠, 수가. 그래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해석하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내용을 시원하게 파악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손자병법뿐만 아니라 동양고전이 가진 어려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보다 쉽게 부드러운 맥락을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손자병법에 대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개 편 중에 첫 편은 바로 개라는 편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대에는 처음 시라는 글을 이 개자 앞에 붙이죠. 그래서 시개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손자병법을 보고 계신다면 1편이 시개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는 바로 계획하다, 계산하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시개라고 한다면 처음이라는 뜻과 함께 제일 먼저 계획한다, 제일 먼저 계산한다 라는 제목이 되겠네요. 지금 우리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되었든 일이 되었든 어떤 것을 시작할 때 반드시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계획이 명확하지가 않고 자세하지 않아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손자병법의 제1편을 통해서 계획을 한다는 개념에 대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가 말하길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죽음과 삶의 문제이며 존립과 패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시작합니다. 전쟁은 너무나 중대한 일인데 그건 바로 죽고 사는 것, 존재하거나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제12편인 화공편에는 이 말이 또다시 나옵니다. 망한 나라는 다시 존재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이 나올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죠. 우리도 인생에서 그만큼 중요한 일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즉 불찰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찰이라는 단어입니다. 살필 찰자인데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자세히 살펴보았는가? 혹시 내가 귀찮아하진 않았나? 에이 잘 되겠지 뭐 라는 마음으로 내가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나 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좋아.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살펴야 한다는 건 알겠어. 그럼 어떻게 살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손자는 5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살펴보라고 합니다. 5가지는 바로 도, 천, 지, 장, 법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가 바로 가장 핵심적인 중심 가치가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업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바로 손자병법의 이 5가지 도천지장법을 마음에 새기고 기업을 만들어 갔다는 이야기가 유명한데요. 그럼 지금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있게 한 그 5가지 원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는 백성과 윗사람이 뜻을 함께 하는 것으로 군주를 위해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백성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느 단체나 조직에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뜻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회사를 운영한다면 작게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이 회사의 이념을 공감해서 모여드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흔들릴 때 한번 돌아봐야겠죠. 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혹시 나는 너무 성급하게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도는 주변의 뜻을 함께 한다는 건데 나는 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천이라고 했습니다. 천이란 음양, 추위, 더위, 계절의 변화를 가리킨다.
즉 기후와 날씨, 시간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요. 전쟁으로 본다면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과거에 장마철에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전염병이 돌기 쉽고 습기로 인해 화살촉에 발라놓은 접착제와 같은 악효가 풀리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날씨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이란 단순히 기후 환경뿐만 아니라 때라는 말의 의미를 더 봐야 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타이밍이죠. 하늘이란 곧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고전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늘과 땅, 즉 천지라고 하는데요. 하늘은 시간, 땅은 공간을 의미하죠. 이러한 하늘은 날씨, 기후뿐만 아니라 시간, 즉 때를 말하니까 삶에서의 타이밍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라고 합니다. 땅지죠. 지란 멀고 가까운 험준함과 평탄함, 넓음과 좁음, 살 곳과 죽을 곳을 가리킨다. 역시 전쟁은 땅에서 하는데 거리와 험준함 등의 여러 조건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간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도 신라시대 화랑의 무리들이 산과 들로 훈련을 다녔다라는 것을 보면 바로 주변의 많은 지형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이 지라는 부분을 사업지역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라는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전 세계가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을 전 세계로 넓혀보는 것이 바로 이 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장, 즉 장수라고 하는데요. 장이란 지혜, 믿음, 어짐, 용기, 엄격함을 가리킨다. 장수, 즉 리더가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지혜롭고 믿음을 주고 인자하면서도 용기가 있고 엄격한 모습까지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곳의 리더들을 보면 이 5가지 덕목을 살펴보게 됩니다. 리더이거나 리더가 될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5가지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는 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방법을 알고 있기 위한 노련한 경험을 쌓죠. 한 번 한 말을 쉽게 번복하지 않음으로 얻게 되는 신뢰, 즉 신. 주변 상황을 돌아보며 상대를 감싸주는 인자함. 새로운 변화의 순간에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용기. 사적인 관계가 있더라도 그것을 가리지 않고 규칙을 따르는 엄격함.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참으로 리더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항목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이 떠오르실까요? 우리나라에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 떠오르네요. 자, 마지막 5번째는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란 군대 편제, 정부 조직 체계와 수송, 고급 물자 운용을 가리킨다. 우리가 법이라는 말 속에는 상과 벌의 원칙인 법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체계, 그리고 도로망, 물자에 운용하는 법과 같은 규칙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 속에 있을 때 단순히 좋은 인재들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있고 부서별로 직책들이 마련돼 있고 각자 부서에 맞는 능력에 따라 인력들이 잘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전쟁을 하면 또 도로망도 역시 중요했겠죠. 군대의 이동 경로 그리고 보급 물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규칙의 체계가 얼마나 잘 설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 5가지는 장수된 자가 듣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것을 아는 자는 승리하지만 알지 못하는 자는 승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손자는 5가지의 오사를 승리를 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중심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상대와 나에게 있어서 이 5가지 중심 가치를 누가 더 잘 갖추고 있는 것인가 하고요.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7가지의 비교 항목이 됩니다. 군주 중에 누가 도를 지키는가? 장수 중에 누가 더 유능한가? 천시와 지리는 누가 얻었는가? 법령은 누가 잘 시행하는가?
병력은 누가 더 강한가? 병사들은 어느 쪽이 더 훈련이 되어 있는가? 상과 벌은 누가 분명한가? 앞서 말한 5가지의 기본 원칙 중 도, 이는 군주 중에 누가 도를 지키는가를 비교해 보는 거죠. 어느 팀이 더 뜻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어느 곳의 팀워크가 더 좋은가? 장수 중에 누가 더 유능한가? 두 팀 속의 각 부서 리더들, 그 리더들이 누가 더 유능한가를 보는 거죠. 두 팀의 팀워크가 비슷하다면 그 다음은 리더의 역량으로 결정이 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도와 장은 둘 다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거죠. 천과 지, 천시와 지리는 누가 얻었는가? 팀워크도 리더의 역량도 비슷하다면 바로 환경으로 결정될 수가 있겠죠. 타이밍이 어디가 더 좋았는가? 그리고 위치가 어느 곳이 더 유리했는가로 판별이 날 겁니다. 5가지 법칙 중 법령은 누가 잘 시행하는가? 두 조직의 규칙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회사로 본다면 여러 소통의 방식은 잘 갖추어져 있는가? 업무의 체계는 잘 확보되어 있는가? 등이 있겠죠. 생각보다 규칙을 잘 만들기란 어려운 겁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모두가 공감을 하고 각자의 부분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좋은 타이밍, 좋은 위치를 가졌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곳에서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를 주기 위한 공동의 규칙과 지켜야 할 일들, 조직의 편제, 어떤 물품의 충당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환경, 시스템 이 3가지 키워드로 압축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느껴지는데요. 자, 이렇게 직접적인 비교 방법 4가지에 손자는 또다시 3가지 비교 항목을 더 말하죠. 병력은 누가 더 강한가? 병사들은 어느 쪽이 더 훈련되어 있는가? 상벌은 누가 더 분명한가입니다. 시스템적으로 갖추어야 할 3가지 항목을 더 자세히 말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장수가 시스템적으로 병사들을 얼마나 잘 훈련시켰는가? 즉 병사들은 어느 쪽이 더 훈련이 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지금으로 예를 들면 회사, 즉 회사의 조직 내에서 사원들의 업무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죠. 바로 이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상벌은 누가 분명한가를 봅니다. 법령이 잘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과 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법령은 결국 이름뿐이게 되니까요. 예를 들면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자신의 충직한 장수였던 마속을 눈물을 머금고 군법으로 사형을 시켰다는 읍참 마속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상벌의 분명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순신 장군 역시도 군법에서만큼은 매우 차갑고 냉정한 장수였다는 사실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병력은 누가 더 강한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과 시스템이 결합되어 유능한 리더가, 잘 훈련된 병사, 상벌이 분명한 규칙을 통해 병력의 강함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7가지로 비교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손자는 말합니다. 나는 이런 것에 의거하여 승패를 알 수가 있다. 나의 계책을 듣고 군대를 쓰면 반드시 승리하고, 계책을 듣지 않고 군대를 쓰면 반드시 패하게 된다 라고 하죠. 5가지의 기본 원칙인 도, 천, 지, 장, 법 이를 바탕으로 7가지의 비교 항목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번 살을 붙여서 비교 항목을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난 아직 나의 중심 가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손자병법의 이 5가지 5살을 지금부터 자신의 중심 가치로 한번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마음이 화합하는 것, 어떤 일이든 타이밍이 생기면 즉각 실행해보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장소를 가장 나의 마음에 드는 곳으로 골라보는 것, 장수가 가져야 할 5가지 지, 신, 인, 용, 엄을 한번 길러보는 것,
그리고 내가 만든 나의 규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 이렇게 오사를 지금의 나의 중심 가치로 삼아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개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오사와 칠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에 근데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고전에서 중요한 점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진리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 마음속으로 가져와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오사와 칠계는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러한 진리가 내가 과연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손자병법이 말하는 가장 핵심 가치를 내가 정말 실천하고 있는가를 통해 지금의 우리 삶에 있어 실천의 시간을 가져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1편에서 말하는 계획하기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